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좀 쉬었어요. 자, 오늘서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들은 갑질도 제대로 하면 리더십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고를 전환하라라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고객이 왕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어려운 얘기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고객을 왕으로 모셨는데 고객을 왕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파 플레이를 하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알파 플레이가 고객을 세뇌해서 내가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갑질은 86페이지인데요. 좋은 갑질은 따로 있다. 그 전제는 살롱도 좋고 고객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뇌로 설득이 되려면 내용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오기 전에 사전에 설문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이 모든 것을 컨디션에 맞게끔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세팅서부터. 그렇게 한 상태에서 고객이 왔을 때 세뇌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야 한다.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이 흔쾌히 지갑을 열면서 상대방의 말에 수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과 관련된 멘트를 개발하고 습득하는 것, 그것이 영업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을 이제까지는 왕으로 모셨다면은 이제는 제가 왕이 돼야 되니까 이제 갑과 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려면은 모든 포지션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위상을 높이려면은 모든 조건이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런 멘트를 또 개발하고 습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연습을 이제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89페이지 오늘 해야 할 얘기는 판매 스킬이에요. 당신이 티켓팅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 판매에 관한 근본적 오해. 자, 어떤 상품이든 판매를 잘하는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품 티켓팅을 판매할 때 설명하려 드는 것일까? 이것은 판매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니즈에 맞으면 구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당신은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집한 혹은 공부한 이론을 내세워 이에 맞게 설득하려 한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판매자가 손님 앞에서 떠들면 떠드는 만큼 당연 팔아먹기 위한 의도가 뚜렷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당신도 그렇지 않는가? 팔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비친다면 사고 싶었던 것도 사기 싫어진 것이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적 있지 않은가? 당신 숍에 오던 영업사원의 패턴을 떠올려 보라. 대부분의 같은 패턴일 것이다. 문제는 당신도 똑같이 고객에게 같은 패턴으로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매 방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는 것이다. 자, 또한 이러한 판매 방식은 서로 간에 껄끄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반대는 사는 사람. 그래서 사는 사람은 판매 당하지 않기 위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래서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겠다. 빨리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지. 유감이지만 당신이 판매, 티켓팅 하던 방식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설령 팔린다 한들 재구매, 추가 구매, 소개 구매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는가? 지인 제외하고는 장기 거래가 없을 터이다. 즉,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 고객이 안 좋은 이야기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퍼뜨리기만 해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만간패에 잘 보여야 하는 점포들의 예를 떠올려 보아라. 나는 앞에서 인간은 이유를 가지고 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무엇으로 구매 의지를 갖게 되는가? 바로 감정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유를 찾아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차를 사러 신차 매장이든 중고차 매장이든 간다고 해보자. 이미 이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다. 매장에 가는 것은 갖고 싶은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자에게 물어봐서 역시 이 자동차가 합리적이냐? 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런 예와 같이 갖고 싶다라는 감정이 우선이다. 이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유가 바로 구실이며 핑계가 된다. 대부분 이 순서를 많이 틀린다. 고객이 갖고 싶다, 관리받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기기 전에 세일즈를 진행하면 고객 측에서는 난데없이 불매 심리가 작동한다. 가능한 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어찌 보면 고객에게 당신은 불편한 사람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빨리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객 측에서 먼저 갖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기면 전혀 반대가 된다. 포지션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고객의 관점에서 앞에 있는 판매자는 친절하며 지식이 있으며 나를 도와주는 유능한 컨설턴트로 비친다. 이와 같이 판매의 타이밍이 반드시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시 전혀 다른 포지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대부분 판매, 영업을 하는 자들의 경우 이 타이밍을 모른다. 상품을 팔기에 급급하다, 조급하다, 없어 보인다, 감정이라는 포인트를 전혀 무시한 채 단지 이유만으로 이야기를 맞춰간다. 처음부터 이 관리, 상품이 우수하다거나 효과가 있다고 해버리면 초반에 불매 심리를 자극해버린다. 이미 세뇌시킨 충성 고객이라면 예외. 이 잘못 끼워진 단추의 벽을 허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에스테틱 원장님들 또는 영업사원들은 어찌해야 좋을 것인가? 사실 잘 파는, 돈 잘 버는 판매자들에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거의 대부분이 예외가 없이 구구절절 떠들지 않는다. 떠들지 않고 어떻게 판매 티켓팅을 할 수 있을까? 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다. 나 역시도 과거 필드 영업 시 이 기법을 자주 사용했는데 재밌을 정도로 계약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 내가 그 경험을 토대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사업체를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경영이나 이쪽 분야를 전혀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업 성장의 기반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반이 되었다 봐도 무방하다. 그것은 바로 너는 대체 뭘 원하느냐 라는 맥락으로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자, 판매자는 너는 뭘 대체 원하느냐 라는 맥락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티켓팅을 못하는 이유 두 번째, 판매에 관한 근본적 오해. 어떤 상품이든 판매를 잘하는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티켓팅, 제품 판매는 숍 운영의 목적성이다.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뭔가를 판매하는 데 있어 본인 스스로 불편해하거나 고객을 제대로 클로징 못하거나 하면 쓰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숍 운영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상품 판매를 잘하는 이들을 분석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다. 알고 쓰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주식도 회사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자만이 편법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다. 나는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구조를 좋아한다. 그것 또한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기법을 걱정하지 않고 오픈하기로 했다. 알려줘도 눈앞에 힌트들이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공짜로 얻는 정보는 더더욱 그렇다. 이 글을
보는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실천한다면 그걸로 만족이고 모두가 실천해서 이미 이 힌트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밥그릇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앞장에서 마지막 힌트는 너는 대체 뭘 원하느냐 였다. 그런데 이 물음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가망 고객에게 찾아가는 포지션, 말 그대로 최악의 포지션에서 쓰이는 물음이다. 나 또한 영업 초기에 그런 영업 형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에스테틱 원장이나 실장들은 이 포지션이 아니지 않는가. 고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포지션이다. 훨씬 수월한 포지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가 티켓팅을 못하고 고가 제품 판매를 못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상황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스테틱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늦게 나타난 것이 잘못이다. 자, 여기 한 고객이 제 발로 티켓팅 당하러 들어왔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넌 대체 뭘 원하나요? 라고 묻는다. 그 다음엔 난 이걸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고객이 말을 하게끔 유도한다. 이런 형태는 어디서 많이 쓰느냐? 바로 무속인들이 많이 쓴다. 점쟁이들이 손님이 왔을 때 굳이나 점의 종류와 형태, 절차, 비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려 드나? 아니다. 고객이 스스로 말하게 만든다. 거기서 일반인보다 감각이 발달한 무속인들은 고객의 성별, 말하는 방식, 음색과 억양, 신체 언어, 바디랭귀지, 패션, 헤어스타일, 종교, 교육 수준 등등의 주의 깊게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와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미 점집이란 곳을 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 증명하러 간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70%는 점쟁이의 말을 믿는다는 무언의 약속을 하고 들어간 것이다. 이해가 가는가? 거기서 무속인의 고객의 외적, 내적 분석으로 현재를 파악하고 과거의 미래에 대해 언급만 해줘도 추가 티켓팅, 천도제나 국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점집과 에스테틱은 다르지 않느냐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난 없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에스테틱에 상담받는 것 자체가 이미 50% 이상 티켓팅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맨날 기본관리 티켓팅이나 저가 티켓팅만 주문을 늘어놓다가 놓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너 대체 우리 샵에 왜 왔니? 뭘 원하니? 뭘 개선하려고 왔니? 라는 미끼를 고객이 덥석 물어서 본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끔만 해도 고객 입장에서 티켓팅하고 싶다. 그런 상품을 갖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겨난다. 즉 당신이 고객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고객은 자기 설득, 셀프 설득을 스스로 해버리는 것이다. 불가사의하게 또 내가 떠들면 쉽게 이 공간을 그리고 내 눈앞에 상대방을 쉽게 신용하게 된다. 원장님처럼 유능한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정도의 말도 자주 듣게 된다. 불가사의하게도 말이다. 정직한 사람은 돈을 번다고 했다. 정직한 판매자들은 고객에게 제품이나 관리 프로그램을 어려운 단어로 전문성 있게 설명하려고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다. 그러나 고객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하지만 악덕업자들은 상대가 나를 신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끈덕지게 굴지 않는다. 고객이 나를 신용할 때 썰을 풀기 시작한다. 감정을 자극하거나 구매 동기를 높이는 수법으로 그러고는 상대가 스스로 셀프 설득하도록 대화 내내 유도를 한다. 어느 쪽이 티켓팅률이 판매율 높은지는 뻔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악덕업자가 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악덕업자의 영업 형태에는 정직한 이들에게 도움될 만한 힌트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민성 있는 설명과 스펙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 노력을 해보고 효율성을 찾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고 효율성을 찾는 것의 차이는 크다. 과거 내가 필드 영업 당시 1,000만 원짜리 상담 스트립트를 팔았다. 숍들이 5군데 있다.
단순 스크립트를 짜주고 약 한 달간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2명은 한 달 내에 그 1,000만원짜리의 상담 기법으로 본전을 충당했고 나머지 3명은 2달째에 본전을 뽑았다. 기존 판매 매출이 아닌 새로운 상담 스크립트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 5군데 숍들은 1,000만원짜리의 스크립트로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무엇보다 몸 편하게 돈을 번다는 것, 앞글과 이 글에 저 1,000만원짜리의 상담 스크립트의 힌트가 70%는 담겨 있다. 5번, 10번씩 읽어보면 답은 나온다. 단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요. 저도 오늘 상담을 한 건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전문가로서의 상담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지 못했던 거는 여기 딱 단점이 딱 나왔네요. 지금 제가 놓쳤던 부분이 저희는 이제 신규 고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상태인데 최근에 진짜 애매원으로 세팅을 하고 나서 지금 온라인 상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넌 대체 뭘 원하나요? 라는 거를 고객이 스스로 얘기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고 요것도 고객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드는 거죠. 그쵸? 고객이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쵸? 이런 형태를 어디서 많이 쓰느냐? 이게 무속인들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걸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했던 식으로 저희는 이제 기존의 고객님들이 보통 이제 뭐 200, 300 이렇게 많이 끊으니까 저는 그냥 보통 우리 고객님들이 300만 원짜리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조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와서 생각해보고 오겠다 이렇게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놓쳤던 부분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그 페이를 할 수 있는지 가격대를 원하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오늘 여기까지 원장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내일 또 우리 공부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